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효과와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 보도에 있어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 후 생기는 이상 반응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인과관계를 보도할 때는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접종 후에 신고가 되는 모든 사망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경쟁적인 보도로 이어지면서 인과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조금 접근이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팬데믹 극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백신 접종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이 백신 접종이 100%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에는 접종에 따르는 피해보다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해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표현이야말로 접종에 따르는 위험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서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든지 mRNA 백신에서의 심근염과 같은 문제는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나 접종 후의 사망 신고를 다룰 때에는 조금 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 배정을 활용한 임상시험입니다.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처럼 한 군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하고 다른 군은 위약을 사용해서 이상 반응의 발생률을 비교한다면 가장 명확하게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상시험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고 있는 다양한 질환들은 그 발생률이 수백만 명당 몇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상 3상 시험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무작위 배정을 통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접종을 통해서 접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역학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역학적인 연구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서 인과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든지 심근염 같은 수백만 명 중에 몇 건이 발생하는 사례는 이 수백만 명에 대한 접종 자료가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하나의 근거만으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편에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성이 증명이 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백신 접종도 외부의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 만큼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과는 거리가 있는 플랫폼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생백신을 접종했을 때 면역이 저하되신 분에 대해서는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접종 후의 사망 신고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고, 미국은 베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990년대부터 평상시의 사망률과 접종 후의 사망률을 비교하는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접종 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망 신고는 백신 접종과는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사망률과의 비교가 필수적이고 평상시에 신고가 되는 사망 신고 건수와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사망 신고 건수에 대한 비교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률이 증가하였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나 아니면 심근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제외한 다른 이상 반응은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과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가능한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소거법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중 다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 중에서 명백한 다른 사인이 발견이 된다면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 증상,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증상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해서 과거에 증명된 이상 반응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접종과 이상 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려진 증상과 차이가 있다면 인과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평상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평균 발생률을 측정하고 접종 후에 특정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 국민으로 확장이 된다면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던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전문가와 당국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찰 기간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의 사망 신고 그리고 이상 반응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매우 속보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당국에서 이런 평가를 충분히 시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의 사망과 같은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은 백신의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올바른 보도, 그리고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의 평가 방법을 알려드려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